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종합 플랫폼 에즈빗의 미키치 어드바이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저 많이 보셨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저를 설명하자면은 2007년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와 투자자로서 그리고 비즈니스로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엑셀레이팅 회사인 이제 솔리드 파트너의 CBO로도 재직하고 있고요. 저가 들어간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본더, 유벡스, 오사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또 스토리체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신 거 어디에 오신지 아세요 혹시? 어디일까요? 카카오톡입니다. 텔레그램이다. 이제 이 길을 왜 했냐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드바이저나 제가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그다음 저의 역할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의 행보와 함께 또 더불어 소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젠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즈빗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즈빗 무엇인가요? 에즈빗은 블록체인 뱅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블록체인 뱅킹이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첫 번째 크립토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다음 정통금융 비즈니스가 같이 포함해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에즈빗 플랫폼입니다. 에즈빗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뱅킹으로 심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그리고 뱅킹이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스위스 법인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로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시작한 게 에즈빗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스위스에 시작을 했냐면 크립토 밸리가 있습니다. 주크 지역이라고 하죠. 스위스에서는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에즈빗은 어떤 프로젝트인지 대략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에즈빗은요, 또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 CEO의 참여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던 건지 또 자세한 참여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아나운서 로저버 아시죠? 네. 로저버 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캐시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로저버가 되게 활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되게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로저버를 제가 일본에서 만났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저버 씨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했어요.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이 얘기가 왜냐면요. 로저버 씨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닷컴과 비트코인 캐시가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게 에즈빗 프로젝트예요. 왜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었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같은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바라보는 비즈니스 로드맵이 성향이 비슷합니다. 네. 비트코인닷컴과 에즈빗 프로젝트는요.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고 CEO인 로저버 씨와 그다음 COO인 마테 토카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에즈빗 프로젝트라고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방향성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셨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에즈빗의 탄생 스토리부터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코인 마켓 캡을 보시면요. 네. 많은 프로젝트가 많이 코인들이 토큰과 코인 상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2,000개가 아마 훨씬 넘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코인도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암호화 사업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시장은 너무 많고 서로가 비슷한 서비스도 포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분석을 하자면요. 에즈빗 팀은 암호화 화폐, 매니아, 금융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고객들은요. 니즈를 맞춰줘야 돼요. 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어떤 금융 프로젝트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한 곳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에즈빗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에즈빗 프로젝트에는 팀원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플랫폼 하나 개발해 보자. 네.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투자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또 들어봤으니까요. 에즈빗이 어떤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에즈빗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뱅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정통 금융 시장에서는 높은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과 투명성이 결여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중개자들 투자 옵션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금융 세계는 이제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명확한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광범의 사기 행각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 해킹 공격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식이 부족합니다. 요즘에 투자자들이 지식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비판적 자금 부족과 같은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에즈빗은 양쪽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통적인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전통적인 은행과 광범위 암호화 통화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에즈빗은 이렇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 절감하고요. 에즈 토큰 소유자들에게 플랫폼 수수료도 할인을 시켜주고 네. 베니핏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은 이러면서 경험과 자본의 수준에 관계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즈빗 단위 플랫폼 가장 요구되는 금융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데 해결책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통적인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시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또 해결책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즈빗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점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즈빗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예, 에즈빗은 이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9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9월 Q3 분기점에 가시면은 멀티 거래소가 오픈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베스트 플랫폼 안에는 카피 트레이드, 쉐어 트레이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는 에즈 월렛, 그리고 에즈 체인, 에즈 스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Q3부터 여러분들한테 로드맵 상한대로 하나씩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빙산의 일각만 공개되어 있다고 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에즈빗의 서비스들을 실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또 사용자들이 에즈빗을 이용하면 얻게 되는 보상,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코인마켓캡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에즈빗이 바로 오픈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cmc.io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는 4,000개의 토큰과 코인과 그리고 주요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게 cmc.io고요. 그리고 멀티 거래소 빨리 오픈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Q3에 여러분들께 찾아갈 겁니다. 알파 테스트 이미 끝났고요. 베타 버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정식 버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암호화폐 페어 서비스와 당연히 법정화폐 페어 서비스는 당연한 거죠. 그의 마진이라는 레버리지들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에즈빗 토큰을 왜 그러면 보유해야 되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렇죠. 월간 이런 모든 9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성되는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배분하고 쉐어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에즈빗 수익에서 바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기서 갖고 쉐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월간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모든 플랫폼은요. 아나운서님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 또 네. 효율, 네. 뭔가 수익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이에요.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요. 수익이 생겨야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를 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바이백
바이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에즈빗의 서비스 이용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즈빗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또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에즈빗은 핵심 포인트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P2P, 금융 서비스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CMC.io, 그다음에 에즈빗 카드가 있어요. 아이디 식별 서비스, 에즈빗 월렛. 에즈빗 월렛이 왜 필요하냐면 보안성이에요. 제가 가장 아까 얘기했죠. 가장 취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보안이에요. 네. 해킹 때문에. 그래서 에즈빗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메인넷. 자체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는 네. 메인넷이죠. 메인넷 서비스가 2020년 정도에 이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즈 스탁 기능도 있고요. 왜 메인넷을 쓰느냐고, 메인넷이 어떤 거로 생각을 하세요? 또 기술을 또 잘 개발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맞고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떤 PC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PC 사용하고 계세요? 요즘 최근에? 뭐 삼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외길 삼성일 수도 있고요. 삼성이나 그리고 LG, 조립형들 다양한 PC를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메인넷은 PC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 PC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PC 안에 나 이더리움 PC 사용하고 있어. 아니면은 뭐 퀀텀이라든지 다양한 PC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안에 서비스, DF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쉽게 얘기를 하는 게 더 풀자면은 메인넷은 PC하고 유사성이 되게 많구나. 공통점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빗 또한 메인넷을 개발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좀 있으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찾아갈 예정이에요. 네, 보안성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메인넷 준비 중이시다. 이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또 불확실성이란 단어와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동반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는 피하고 싶은 게 또 사실인 거잖아요. 예. 에즈빗에서는 이 대응책을 과연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점도 들어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크립토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두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큰 미래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시장 침체가 2017년 뒤에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외부 상황 아닌 내부 노력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대비책으로 에즈빗 팀은 에즈 토큰을 강화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여러분들 쉐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를요 자산으로 뭐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명확한 규제가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닌데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 그리고 또 존패까지도 함께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는 에즈빗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지 이 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래소와 자금과 같은 암호화 서비스 규제되지 않은 게 환경이 지금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은행과 세계 정부는 이것 때문에 다양한 규제 방안이라든지 뭐 G20에서도 나왔을 거고요. 그런 방안들 나왔는데 에즈빗에서는요 스위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스위스 선택한 줄 아세요? 왜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스위스는 크립토 밸리 주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크 지역은 그나마 법안이 설립되어 있어요. 스위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에즈빗은 이런 법률 안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첫 번째가 무슨 라이센스인 줄 아세요? 어떤 라이센스일까요? 미국 SEC의 506C라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6C 기능은요. 개인의 공인된 투자자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유럽 지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블록체인 뱅킹 서비스 시작할 예정이고요. 추후 유럽 라이센스를 보유해서 나중에 정통적인 금융과 크립토 금융을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에즈빗의 목표입니다. 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즈빗의 목표다라고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로젝트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은 에즈빗의 또 팀 구성 이 이야기 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즈빗은 어떻게 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에즈빗은 다국적 팀이에요. 왜냐면요. 에즈빗은 기술팀 같은 경우는 11명의 기술진들을 보유하고 있고 CTO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저스라고 하는 로저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닷컴의 마테 토카이, 저거 앞에 있는 니키 체프부터 다양한 고문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항상 상의를 해요. 에즈빗 팀은요. 고문들하고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자들하고 홀더들하고 쉐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게 에즈빗 프로젝트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한 팀 구성을 갖고 있는 에즈빗인데요. 자, 그럼 에즈빗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에즈빗의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현재 로드맵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Q3의 멀티 거래소가 지금 오픈될 예정이에요. 지금 CN.IO는 지금 이미 런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 싱가포르 거래소 모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 얘기는 여기 다 안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8월 1일부터 8월 5일날 상장부터 입출금이 진행될 예정이고 한국 거래소도 준비 중입니다. 여기까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멀티 거래소 Q3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에즈빗의 현재와 그리고 로드맵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에즈빗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파트너십 되게 궁금하죠. 그렇죠. 비트코인닷컴과 비트코인 캐시가 전략적인 파트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BMS라는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이 확보가 될게가 궁금할 거예요. 이건 금융 플랫폼 사용은 유저가 많아야 돼요. 네. 소셜 미디어부터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 10만 명 이상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 블로그의 세계적인 블로그 MN크립토 유튜버 3,200명 정도의 구독자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40만 명을 보유한 유명한 블로거가요. 에즈빗 통신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2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고요. 한국은 이미 카톡방이 네. 포화 상태예요. 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즈빗의 파트너십까지 함께 정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즈빗의 미키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